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 옷을 좀 갈아입고 왔어요. 너무 티나나요? 드디어 대망의 20번째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으로 치면 드디어 서론이 끝난 셈입니다. 현재 제 구독자 지난 19편의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영어 독서가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어 독서의 정의라던가 영어 독서를 하게 된 배경, 영어 독서를 어떻게 취미로 가지게 되었는지 등의 일반적인 이야기와 거기에 제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80개 영상이 남았네요. 물론 자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질문 20. 난 영어에 대해 아예 담쌓은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왠지 또 뻔한 영상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를테면 결론이 독서를 해라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영어 독서를 하기 전에 독서부터 해라 같은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이번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쓰거나 글을 쓰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뻔한 주제를 뻔하지 않게 쓰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결론을 참신하게 쓰는 게 가장 힘든 작업이었던 거죠. 사실 누가 결론을 모르겠어요. 누가 영어 독서의 장점을 모르겠어요. 해야 하는 이유를 수천 가지는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의 핑계는 항상 그것과는 다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뻔한 결론임에도 계속 그렇게 참신한 이유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전에 영어 독서에 관한 책을 쓸 때 꾸준함에 관한 꼭지를 쓴 적이 있었어요. 주제가 꾸준함이었던 만큼 거기에 제법 살을 붙이는 과정이었죠. 와우. 와, 그런데 정말 이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꾸준함으로 2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도무지 채울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아니, 그냥 꾸준하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뭘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그 파트를 채우기 위해 한 3, 4시간 정도는 걸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통해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꺼내볼 수 있을까를 말이죠.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참신함을 더한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 고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글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꼭지 전체를 제 이야기를 통해 풀어낼 수 있었어요. 책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아닌 뻔한 주제를 제가 겪었던 참신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영어에 담쌓은 사람이 영어 독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여기서 제가 무턱대고 독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대신 그럼 스스로가 영어 독서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실 정말 다양합니다. 단순히 영어 독서만이 아니에요. 누구는 스피킹을 잘하고 싶고, 누구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하고, 누구는 원서에서 주는 짜릿함을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말하기였으면 영어 독서가 아닌 회화학원을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영어 시험의 고득점을 위해선 책이 아니라 문제집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에요. 영어 독서에서 그러한 것들은 그저 부가적으로 도움을 줄 뿐이지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독서의 본질은 읽기 그 자체에 있고 읽기를 원한다면 읽기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꼭 독서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읽기가 독서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자료 찾는 것을 좋아하고 블로그에서 누가 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신문을 좋아하고 등등 기본적인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독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영어 독서에도 발을 내밀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글을 쓰면서 저 스스로가 경험하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꼭 현실 세계의 경험만은 아닙니다. 책을 읽고 느끼는 과정 역시 저에게 있어서는 경험이고 그게 제가 읽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에세이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꼭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글로써 풀어낸 과정을 누군가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입니다. 그건 곧 그 사람의 생각을 저와 공유하는 과정인 거죠. 저는 그게 읽기의 본질이라고 봐요. 거기서 몰랐던 내용을 접하면 지식이 되는 거고 나와 다른 생각이라면 공유가 되는 거고 비슷한 감정이라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이유로 영어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 독서를 시작한 배경 중에 하나는 번역서를 읽다가 가끔은 그냥 이건 그냥 내가 원서를 한 번쯤은 접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번역서를 보다가 답답함이 느껴졌던 거죠.
왜 가끔씩 어색한 표현을 본다던가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는 표현을 볼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일즈를 매출액이라고 말할 때와 세일즈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달의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어색했던 거죠. 반면 그걸 원서로 받아들이면 그 정도까지 거부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와, 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영어에 벽을 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거나 그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영어 독서를 하기란 글쎄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 말은 영어 독서를 접하고 싶은 호기심이 애초에 없는 사람에게는 영어 독서를 해야 하는 유인을 찾지 못해서 결국엔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결국엔 찾지 못했으니까요. 반면 그 동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어 독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아예 모른다고요? 그럼 배우면 되죠. 문법의 기초도 모른다고요? 그럼 문법의 기초를 배우면 되죠. 토익이 200점인데 영어 독서를 하고 싶다고요? 토익은 영어 독서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단어를 많이 모르는데 할 수 있냐고요? 영어 독서는 사전을 찾는 행위부터가 시작입니다. 너무 뻔한 답변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결국엔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냥 하면 돼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쓰면서 해보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안 하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 않는 것엔 시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시도는 결국엔 노력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 있어요. 해봤잖아요. 해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좀 더 해보면 되는 거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으면 그때 포기해도 돼요. 죽을 만큼 해봤다는데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이게 뻔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의지가 되는 거고 제 경험에 비춘다면 그냥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됩니다. 제가 베개이스를 포기하고 그 미련을 갖지 않았던 건 그 지루함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네, 누구는 의지가 약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구나 라고 이야기해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해보지 않고서는 그 감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엔 그게 해보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비록 제가 쓴 질문이지만 저는 사실 저 질문 중에 난 영어에 아예 담싸한 사람인데 라는 표현이 솔직히 좀 거슬렸어요. 어쨌거나 동기가 있는 사람은 저런 표현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해도 라는 표현이라던가 노력하면 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영어 독서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인드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표현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정이 조금 격해졌나요? 이건 뭐 혼자 말하고 혼자 흥분하네요.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